네, 매년 6월 5일이 세계 환경의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1996년부터 법정 기념일로 정했는데요. 벌써 20번째가 다가오는 겁니다. 이 환경의 날, 이렇게 환경의 날이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천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활 속에서 환경 보전을 좀 실천을 하다 보면요.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들도 많이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요즘 그 환경에 2015년 어떤 이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올해 세계 환경의 날 주제는 자원 효율과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입니다. 자원 효율이라는 것은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면서도 자원을 적게 쓰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같은 기능을 가져도 자원을 적게 쓰는 상품을 개발하고 또 그 상품을 만드는 과정에도 에너지를 적게 쓰는 그런 공정을 개발하고 또 소비 과정에서 에너지를 적게 쓰는 그런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 쓰고 버린 그 네. 폐기물들을 다시 자원으로 재활용해서 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환경 정책 중에서도 국민들의 이 실생활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실제 우리 시민으로 직접 관련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쓰레기, 폐기물 정책 같습니다. 우리 쓰레기 매일 버리지 않습니까? 그 이제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귀찮지만 버려야 되고 음식물도 냄새 나고 하지만 일정 기간 보관했다가 또 버려야 되고 또 일회용 컵 참 편리한데 그거 함부로 못 쓰게 하고 그거 뭐 너무 이런 많이 것들이 써요. 네. 일상생활 관련된 그런 정책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녹색주부 구단 김동희 씨의 집. 한낮에도 동굴처럼 캄캄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단 한 줄기의 전기도 허투루 새나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바로 그녀의 에너지 절약 정신 때문인데요. 불필요한 전기는 언제나 차단. 그때그때 꼭 필요한 때만 전기를 사용합니다. 김동희 씨의 에너지 다이어트. 환경은 물론 생활비에까지 보탬이 되는데요. 들어보니까 불도 꺼져 있고 네. 켜져 있는 전기가 거의 없네요. 예, 전기세 아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거든요. 예. 터너포인트 가입하시면 그 내가 쓴 전기를 아낀 것만큼 포인트를 통장에 넣어드리거든요. 그것도 현찰로 넣어드립니다. 환경부가 시행 중인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 서비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냉장고 어느 거 보겠습니다. 아, 저 이쪽 거요. 이거요? 네네. 뭐 바쁘세요? 아니요, 바쁘진 않아요. 5분이면 하니까 조금만 네네. 기다려주세요. 네네. 이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 서비스 알고 계셨나요? 가정에서 누구나 전화나 모바일 메신저, 온라인으로 예약만 하면 이렇게 수거 전담반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무료로 못 쓰는 가전제품을 수거해가는 서비스인데요. 무상수거라는 게 또 키포인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고 했고 그분도 지금 주위에 이사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새 아파트로 이사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한테 직접 홍보한다고 직접 말씀하시더라고요. 폐가전제품 무상 수거 서비스. 이게 뭐 어떤 문제점 또 이렇게 양쪽이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전에는 그 사람들이 폐가전을 그냥 갖다 버리면 고물상들이 되게 수집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돈이 되는 거, 예를 들면 모터라든지 펌프라든지 이런 거 떼내고 남는 찌꺼기를 그냥 갖다 버렸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 쓰레기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제 냉장고라든지 에어컨 속에는 냉매가 들어있거든요. 그거를 처리를 안 하고 공기저장 방출하면 오존층을 파괴하게 되죠. 또 모터 같은 데 남아있던 뭐 유류 같은 것도 그냥 갖다 버리니까 토양이 오염되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1991년에 정부가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라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전제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사람이 이제 그 소비자가 다 쓰고 나서 버렸을 때 그걸 회수를 해가지고 재활용을 하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불법적인 그런 재활용을 안 하고 네. 제대로 된 시설에서 냉매도 처리하고 제대로 많이 재활용하는 그런 이제 제도가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여전히 가정에서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스티커를 사다가 끙끙거리고 옮기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가서 각각 가정에 가서 무상으로 수거를 해주자. 그래서 이제 무상 방문 수거를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매년 이제 수거량도 늘고 그런데 이렇게 무상 수거를 해가지고 금년에만 해도 50만 대를
수거하기로 50만 대.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경제적 이득만 따져도 정부가 한번 추산을 해볼 때 한 800억 정도 이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몸무게가 줄고 옷이 커졌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복통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화장실을 오간다면 무분별한 식습관과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 만든 난치성 희귀 질환. 당신도 예외일 순 없습니다. 최근 5년간 30대는 47%, 20대는 41%가 이 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크론병인데요. 이 크론병이라는 게 어떤 병인가요? 크론병이라 하면 이 구강부터 항문까지 전 소화기관에 걸치는 염증성 장질환입니다. 이 염증이 장벽 전체를 다 침범해서 매우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네. 대부분 이제 소화기장 중에서는 소장과 대장을 연결하는 회맹판 부위에 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적절히 치료만 하면은 정상 성인으로 살 수도 있지만 이 치료를 못하게 되면 장 폐색, 장 천공, 또 주변 장기로 누공까지도 발생하기 위해서 고질적으로 치료가 안 되면서 난치성으로 가는 염증성 장질환입니다. 구강부터 항문이면 소화기관 전체잖아요. 이게 고통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증상이 어떻습니까? 네네. 크론병의 증상은 우선 복통, 그다음에 체중 감소, 설사, 혈변, 그다음에 또 특징적으로 항문의 염증 같은 걸 자주 유발하게 됩니다. 그 외에는 이제 발열이라든가 전신 쇠약감 같은 것도 나올 수도 있고, 그 외에 이제 빈혈이라든가 또는 뭐 복부 팽만감, 구역질 이런 것들이 비특이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6주 이상 복통이나 설사가 계속되고 체중이 감소되고 혈변이 나오고 항문에 염증이 자꾸 생기는 경우, 특히나 젊은 연령에서 생기는 네. 경우에 이 질환을 의심하고 진단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 30대 젊은 층에서 크론병 환자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이게 발병률이 높은지 궁금하거든요. 이제 크론병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는 사회적 원인이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봅니다. 우리 그 워낙 많이 듣는 얘기죠. 서구화된 식생활 습관 네. 이런 부분들이 또 그리고 스트레스 역시 이런 부분들이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크론병의 원인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흡연입니다. 크론병의 흡연은 알려져 있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다스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론병이 사실 완치도 어렵고 재발도 굉장히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더 주의가 요구가 되는데 뭐 생활 습관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질환은 치료를 하면 정상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적극적으로 활동적인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운동하는 면에 있어서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임상적인 악화된 상태에서 이제 복통이 유발할 정도, 관절통이 유발할 정도의 운동은 좀 제한하는 게 좋겠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술이라든가 커피, 카페인 음료, 너무 기름진 음식, 또 패스트푸드, 뭐 설탕, 초콜릿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잘 조리된 음식들을 섭취하면서 지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